정부는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성 관광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촛불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서울시 의회 김기환 의장이 여권 실세들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과다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개성관광 전면 재검토를 거론하며 강경 입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또 독도 문제는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회의 결과 개성관광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발생 8일이 지나도록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금강산 사건을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공조의 개성관광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무게추가 서서히 강경 대응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각종 대북 물자 공급도 당분간 중단하는 등 대북 촉구성 조치를 하나하나 실행한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치밀한 장기적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즉흥적이고 이례적인 강경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의 독도 표기 조사와 조속한 시정 요구, 한중일 역사 연구 강화와 공동 교과서 제작 등 국제 활동에 보다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금강산의 호텔 2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현 통일부 대변인은 언제 발표될지 모르지만 합동조사단 이름으로 발표될 것이라면서 CCTV 외에도 박 씨 사망 장소 주변 현장 사진 등 기타 자료도 함께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만준 사장 등 현대아산 일행은 오늘 개성을 방문해서 박연폭포와 선죽교 등 주요 관광지의 안전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속된 서울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의장 경선을 앞두고 여권 실세를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된 시의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장을 방문해서 전면적인 수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와 대전시의회 등에서도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가 촛불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서 우리 정부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등 4개 항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앰네스티의 무이코 국제조사관은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주간의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도망치는 14살 소년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촛불 집회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고 특히 경찰이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 통제 장치를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이코 조사관은 또 집회 진압 과정에 참여했던 전경들 역시 수면 부족과 불규칙적인 식사로 인해서 억압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과다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희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수천 대의 버스가 드나드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출발 시간이 10분 이상 남아있지만 대부분 에어컨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켜놓고 있어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행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조례는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경유차는 5분 이상, 휘발유나 가스차는 3분 이상의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휘발유와 가스차의 경우 시동장치가 전자 제어식이어서 평소 30초 이상, 경유차도 2분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합니다.
이제 10분간 공회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서울시 모든 차량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4천억 정도의 그 연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고유가에도 아랑곳 없이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 대부분이 에어컨을 켜기 위해 공회전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터미널과 차고지 등 천여 곳을 공회전 금지 지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4년여 동안 단속 실적은 고작 114건, 연간 30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일반 도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제외돼 있어 관광버스나 택시, 심지어 경찰 버스 등이 장시간 공회전을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초고유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전략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CBS 뉴스 김혜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수출용 품질 평가 프로그램이 정식 가동되면서 다음 달 중순쯤 뼈 있는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수입업계는 4년 7개월 만에 뼈 있는 쇠고기가 수입되는 만큼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 물량 계약을 서두르고 있으며 다음 주 초부터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반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가 다음 주 국내에 반입된다 하더라도 검역 절차가 강화돼서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중 유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지진 발생 후 2달이 지난 쓰촨성은 긴급 복구는 마쳤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두장엔시를 김주명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대지진 발생 후 2달이 지난 쓰촨성 두장엔시.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천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도 대부분 큰 손상을 입어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두장엔 시내 절반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교회 앞에 있는 천막교회가 눈길을 끕니다. 지진으로 교회가 무너진 뒤 신도들은 매주 일요일 이곳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00년 전 수리시설인 두장엔도 이번 지진으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업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진 뒤로부터 저희들은 한국 관광객이 발길이 끊어졌고 지금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촨성 관광업이 빨리 복구하기를 저희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2달, 시민들은 점차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촨성 두장엔시에서 CBS 뉴스 김주명입니다. 올 상반기에 서울 면적의 5배를 넘는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19,000제곱킬로미터로 지난해 말 21,000제곱킬로미터에 비해 2,671제곱킬로미터가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 면적의 5.3배에 이르는 총 3,193제곱킬로미터였으며 458제곱킬로미터의 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재난지역에서 대피 명령에 불응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서 시 군구 다처장이 내린 대피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돌발성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731개 지역에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유사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로마시 당국은 관광 시즌 동안 시내에 있는 주요 유적지 근처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우리 돈 8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적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유적지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시의 한 유적지 앞 계단에는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적지 주변 계단이나 분수대에서 음식을 먹는 관광객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시 당국이 이달 10일부터 관광 시즌이 끝나는 10월 말까지 시내 주요 유적지 근처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적지들의 훼손을 막고 로마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유적지 앞에서 햇살을 받으며 식사를 하는 낭만을 더 이상 즐길 수 없어 아쉬워하는 관광객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수족관 안에는 뾰족한 작살이 목에 걸린 상어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2주 전 호주 해안가에서 입안에 작살이 걸린 상어를 발견했고 수술을 위해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의사는 줄로 입을 강제로 묶은 상어 입에 팔을 넣어 작살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날카로운 상어 이빨 사이에 팔을 집어넣은 수의사는 상어가 몸을 비틀 때마다 무척 긴장했다고 하는데요. 위험하고 섬세한 주의가 필요했던 수술이었지만 수의사는 상어를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피부색이 다른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아프리카 가나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흑백 쌍둥이가 나올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해서 눈길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피부색은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을 한 아기들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독일인 아버지와 아프리카 가나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처음에 아기들을 본 부모들도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다른 쌍둥이가 나올 확률은 100만 분의 1.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담당 의사는 부모들이 놀랄 것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피부색이 다른 것을 숨겼습니다. 병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흑백 쌍둥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지만 부모들은 아기들이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각자 피부색은 다르지만 그 어느 가족들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마라 레인저 씨는 날마다 하는 세탁이지만 오늘은 세탁하는 도중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탁기에서 청바지를 꺼내고 다른 옷을 꺼내려 손을 넣은 순간 레이저 씨는 손 밑에서 물컹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난데없이 뱀이 튀어나와 놀라게 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직원은 뱀이 세탁기에 연결된 파이프를 타고 들어왔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뱀을 잡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양정관입니다. 주말 야외 활동을 위한 기상정보와 날씨와 관련된 관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 기상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북상하는 제7호 태풍 갈매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상간 피서객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고 일부 해안가 지방에는 해일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안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고 일요일에는 최저기온 22도에서 25도, 최고기온 25도에서 2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제7호 태풍 갈매기는 7월 18일 15시 현재 소형의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대만 타이페이 북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태풍은 19일 15시에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 점차 북동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21일 15시에는 서해안 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이동 방향과 속도, 태풍의 변화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상정보를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점차 접근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겠으니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